안녕하세요. 코인 리엘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더리움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이더리움 인공지능 결제 그거 관련해서 했었죠. 근데 비탈릭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그때 소개시켜드렸고, 오늘 중요하게 얘기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더리움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시즌 종료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봉인데 꽤 크게 키운 거고, 여기가 지난 시즌 고점입니다. 지난 시즌 고점이 몇 년 전이죠. 어서부터 이번 시즌 고점이랑 이렇게 이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상승으로도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이더리움이. 이거는 잡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그래야 시즌 종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 시즌 거랑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오고, 이미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긴 했는데 이번에 다시 리테스트 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즌 종료다 라고 하는, 그게 겁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이 몇 년짜리 추세에 정확하게 리테스트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올릴 걸로 보입니다. 리테스트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시즌 종료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더리움 가격을 봐야 돼요. 네. 이더리움 가격을 봐야 이번 시즌 끝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시즌 종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으로도 다뤘었는데, 비트코인 고점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시즌이 종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이더리움 가격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고, 분명한 것은 이더리움에서 나온다. 아직 전고인 5,000달러도 못 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000을 넘고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웃긴 거는 솔라나 그리고 BNB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전고를 넘었습니다, 이미. 근데 이더리움이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국에 있을 때 시즌 종료 관련해서 영상으로 다뤘잖아요. 그때랑 내용이 겹칩니다. 네.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한 내용이고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시즌 종료 아니고 이더리움 ETF가 삼삼한가기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 얘네들이 홀딩한 물량을 봐야 된다. 그리고 비트마인, 샤프링크 얘네들도 홀딩하고 있지 않나. 얘네들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고점도 못 넘었는데 얘네가 홀딩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시즌 종료가 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이 망한 상황에서 조용히 끝나진 않아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을 예측해야 된다. 이렇게 이더 고래들, 회사들이 매수한 상태로 조용하게 시즌 종료가 안 일어납니다. 시즌 종료는 항상 대열 구간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들어갑니다. 네. 그게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야지만 고래들, 세력들, 회사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조용히 시즌 종료가 안 일어나고, 역사상 적어도 200년간 주식 시장이 돌았던 200년간은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네. 전 세계가 연결된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네. 미국도 이번에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런데 이대로 조용하게 시즌 종료된다는 거는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시즌 종료 될 수도 있고, 그 확률도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는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시즌 종료 얘기가 그래도 나올 수 있다.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확률은 정말 적습니다. 네, 저는 이대로 시즌 종료 될 확률은 10%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 가는 거는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끝났죠. 3분기도 끝났고. 배미 심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도 말했듯 분명히 과열된 시장이 와야 됩니다. 세력이랑 그런 고래들이 돈을 벌려면은 과열된 시장이 한 번은 옵니다. 한 번. 이거는 제가 지금 3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 번 오고 조기 시즌 종료가 없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고래들이 물린 상태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미 심리가 언제 돌아설지,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더가 $10,000, 10K를 돌파하는지, 이때부터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저는 시즌 종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더리움, 비트마인, 샤프링크, 이더리움 ETF 기관들 얘기한 게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시즌 종료 아니고 이더리움 1만 달러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이더리움 온체인 관련된 지표들을 좀 볼게요. 보통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는 많이 보는데 이더리움 지표는 잘 안 봅니다. 이번 시즌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더리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 지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트랜잭션 볼륨이 여기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체인 거래가 계속 활발해지고 있는 겁니다.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래들이 손을 놓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일부 고래가 파란 건 맞아요. 근데 고래들도 다양하게 있고, 또 다른 고래들은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관들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즌 종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표들도 그걸 확인시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지표입니다. 그렇게 볼륨이 높다 보니까는 올타임 하이, TPS죠. 초당 트랜잭션. 이게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온체인 거래가 활발한데 이게 지금 시즌 종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시즌 종료 위험은 언제 있냐면은 가격은 정말 높아요. 가격은 정말 높은 상황이고 지금은 고점도 아니잖아요. 이더리움이 높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 때, 액티브 어드레스가 줄어들 때 그게 위험한 지표입니다.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더리움 후사카 업그레이드 이게 지금 가장 핫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공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후사카 테스넷 업그레이드 조만간 되고요. 그게 10월일 겁니다. 노드 돌리는 회사나 개인들은 이거 참고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양한 채널로 후사카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28일 날 이제 다양한 버전의 테스트넷이 나오고요. 제가 이거 썸네일에 쓴 건데 오사카 느낌 나잖아요. 실제로 테스트넷 이름이 오사카라고 합니다. 후사카 업그레이드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활한 인증 및 사용자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거 제가 이더리움 영상에서 그동안 계속 말했던 계정 추상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추상화를 쉽게 말하면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게 그 내부 처리를 다 블록체인이랑 웹3에서 해주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푸사카 업그레이드도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고 말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탈릭의 의견입니다. 비탈릭 의견. 이것도 제가 썸네일에 쓴 겁니다. 비탈릭이 푸사카가 이거를 해결해 줄 것이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현재 이더리움이 10년이 넘지 않았냐. 그러면 히스토리가 방대하고 새로운 노드, 블록체인은 여러 개의 노드가 있죠. 그거가 노드들끼리 연결돼서 블록체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노드를 하나를 새로 시장을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10년치를 다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전체 히스토리 데이터 중에 일부만 가져와서 그거의 절반이 정확한 정보다. 이거일 경우 그 노드는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비탈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비탈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막으로 보여드립니다. Q 퀘스천은 노드 시작하기 너무 힘듭니다. 비탈릭의 대답은 후사카에서 이런 빠르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일부 데이터만으로 이 노드가 시작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어주면은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번 업그레이드를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비탈릭이 열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탈릭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근미래, 그러니까 곧 다가올 미래죠.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준다. 하얀 게 오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열일하는 것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개발팀이 정말 열일을 해주고 있고 비탈릭도 그거 되게 칭찬 많이 합니다. 최근 업그레이드는 1.16.4고요. 제가 아마 한국 가기 전에 공유해드린 게 1.16.2일 겁니다. 이거 이더리움 블록체인 버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다 영어고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이거 조사해서 쉽게 풀어놨습니다. 드리면은 1.16.4 내용이 뭐냐, 오사카 테스트넷 여러 가지 설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크 일정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팩트라에서 후사카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어가요. 이번 16.4에. 그리고 후사카 업그레이드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 말고도 관련 버그 수정, 성능 최적화 이런 것들이 후사카 업그레이드랑 관련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스 리미트가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장점은 뭐냐? 이건 제가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더리움 수수료가 되게 많이 절약됩니다. 가스비가 엄청 절약돼요. 속도도 빠르고 가스비도 저렴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단점은 뭐냐? 결국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으니까요. 노드 운영자들이 그 하드웨어를 더 비싼 걸 써야 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드의 CPU, 메모리, 디스크 부담이 증가해서 더 좋은 걸 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한테 더 이득을 제공하고요. 그런 생산자, 이런 관리자들한테 부담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더리움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1.164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또 비탈릭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비탈릭이 진짜 열일해요. 이 정도로 열심히 사람들하고 토론 안 하는데 최근에 정말 토론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 제시라는 사람이 무슨 문제를 얘기를 했냐면은 Q입니다. 퀘스천. 만약에 레이어 2가 망해서 문 닫으면은 그 안에 잠겨있는 돈들은 어떻게 하나요?가 퀘스천입니다. 네. 그런 퍼드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다. 네. 그래서 베이스도 혹시 닫을 수 있지 않냐? 그런 퍼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탈릭이 대답을 해줬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 레이어 2가 혹시 망해서 문을 닫더라도 모든 정보는 이더리움 레이어 1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레이어 2를 거쳐서 돈이 레이어 1에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긴 해야 됩니다. 따로 만들긴 해야 되는데 비탈릭이 설명하는 거는 그런 게 있다 치고 이론적으로는
레이어 2가 망해도, 예를 들어서 아비트럼 옵티미즘이 망했다고 쳐봐요. 망해도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돈을 찾을 수 있다. 왜냐면은 레이어 1에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해줬고요.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의 근미래에 다 적용이 될 것들입니다. 네. 달리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 사람들 다 이더리움 노드 돌리는 운영자나 그런 회사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기 전에 이렇게 노드 운영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냐. 왜냐면은 업그레이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설정을 다 새로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어기면은 노드가 안 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내용도 전달받고 궁금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거를 매번 합니다.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스 리미트 올릴 때도 이런 식으로 토크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더리움을 편하게 거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노드 운영자들, 뭐 개발팀들, 그 관련된 디앱 회사들 다 이 사람들이 물론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열심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샤프링크나 비트마인처럼 미국의 회사들이 그렇게 매수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생긴 게 저는 이런 식으로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ETF 마지막으로 보면은 최근에는 많이 안 좋았습니다. 가격이 4,800에서 4,0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동안 이더리움 ETF도 좀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제가 이더리움 영상 때마다 되게 기술적인 것들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탈릭이 무슨 생각을 하나 그것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왜냐면은 이더리움에서 먼저 정립한 그런 시스템이나 개념들이 솔라나나 다른 블록체인들로 전파가 돼요. 때문에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매번 이렇게 항상 최신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